인맥주 이런 거 말고 정책.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인맥주들이 급등락을 나타내는데 이런 거 말고 정말 대선 주자들의 공약에 따른 정책 수혜주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야의 대선 주제가 확정되면서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자 증권가에서도 정책 수혜주 찾기 모드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친환경주, 탄소세 도입, 기본소득 공약 이와 관련한 수혜주를 찾으시면 되겠고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원전에 대한 힘을 발휘하면서 그동안 탈원전에 따라 원전주들이 하락세를 나타낸 게 이미 많이 올랐지만 원전 확대 강조로 원전주 더 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기대를 모으고요. 두 후보 모두 강조하는 부분은 부동산 정책입니다. 두 후보 모두 공약, 이로써 건설주 조금 더 봐야 되는가에 대한 기대감도 이 기사에 보입니다.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목을 딱 끌 이슈죠. 자, 대선 주자들의 공약과 관련한 정책주, 인맥주 이런 거 말고 이제 주린이들이 또 같이 할 수 있을 만한 공약 정책주. 자, 여야 대선 주제가 확정된 시점에서 정책을 위주로 살펴보면 큰 카테고리는 좀 결은 다르지만 에너지와 부동산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테마 중에 테마가 정책 테마라고 하잖아요. 자, 내년 대선 전까지 에너지와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한 좀 좋은 종목이 눈에 보이십니까? 그럼요. 많이 있죠. 예. 에너지와 부동산. 근데 이제 좀 결이 틀립니다. 같은 에너지라고 그래도 이 지금의 집권 여당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은 문재인 정부의 어떤 친환경적인 탄소 중립 쪽의 에너지 정책을 계속해서 펼쳐 나가겠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뭐 탄소세 도입에 따른 어떤 부담감, 실적에 대한 이런 부담감이 있는 또 철강이라든가 정유화 뭐 이런 대표적인 굴뚝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시멘트 업종이라든가 이런 쪽들은 오히려 또 악재로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고, 반면에 현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했었던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수소라든가 뭐 2차 전지야 뭐 큰 흐름에서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쪽들은 또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반면에 같은 에너지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의 야당 제1야당 윤석열 후보 쪽의 기조는 한 개인의 기조가 아니라 당의 방침이죠. 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된다. 이러면서 에너지 정책을 원전을 중심으로 해서 대안으로서 부각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원전의 재활용이라든가 SMR을 중심으로 한 어떤 추가적인 건설이라든가 또 수출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춘다는 것을 본다라면 현재 시장의 움직임도 정권 집권 초반만 해도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수소 이런 쪽들의 움직임들이 아주 크게 잘 연출이 됐었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다시 또 계속해서 시세를 유지하고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같은 에너지 정책이라도 이렇게 좀 차별화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하시면서 선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도 원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내년 상반기까지도 또 그 이후도 여러 가지 정책적인 거를 보면서 대응을 해나가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이제 부동산 내에서도 좀 결이 틀립니다. 말하자면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본 시리즈라고 해서요. 또 공공주택, 뭐 공공임대주택 이런 쪽에 어떤 정부의 이런 권한이 또는 공공성을 가진 주택을 많이 짓겠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같은 250만 호라고 하더라도요. 반면에 야당 쪽의 윤석열 후보 쪽의 주장은 민간의 자율성에 맡겨야 된다. 일정한 규제 속에서. 그러면 결국은 민간, 우리나라의 건설사들, 주택 건설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한 빅파이브들을 중심으로 한
뭐 현대건설이라든가 GS건설이라든가 대림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또 수혜를 볼 수가 있겠는데 반면에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부분을 본다라면 아무래도 뭐 주택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다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건자재 쪽들의 움직임들이 또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대표적인 것들이 뭐 KCC라든가 벽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여당 후보의 어떤 정책 관련주들 스탠스가 또 부동산에서도 좀 이렇게 결이 다르다.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둘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현재 시점에서 또 본다라면 큰 축에서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와 바로 부동산 정책이다. 그런데 이 안에서도 결이 틀린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여러분들이 어떤 그 자금의 움직임들, 건설사 쪽들이 먼저 움직일 때 또 쉬었다가 다시 또 건설주들이 움직인다. 이런 어떤 그 로테이션의 움직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에너지 쪽도 마찬가지죠. 지금 원전 내에서도 대장주들이 계속 순환 흐름하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한전기술이 움직였다가 또 일진파워가 움직이고 또 두산중공업이 움직이고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의 위치와 그리고 또 자금이 몰리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일정하게는 끌고 가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비중을 단기간에 급등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일정하게 또 이익 실현도 병행해 나가는 이러한 전략이 앞으로 내년 3월 9일 대선까지 계속 또 그 이후에도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의 원전 그리고 부동산 쪽에 있어서의 건설 쪽 파트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대선 주자별 정책 비교, 에너지와 이 건설 부동산 공통적으로 가지고 가게 됐네요. 결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런 기본 공공주택,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재개발 확대, 이 부분에 다른 부분에 약간 종목을 좀 다르게 해주셨고요. 이재명 후보의 이제 탄소 중리 아마 좀 더 앞당겨질 것 같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탈원전. 자, 이쪽으로의 종목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